지난 10년간 팀의 상징이자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로 활약한 손흥민이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다음 시즌 주전 구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과 중동, 북미의 복수 구단들이 그의 차기 행선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새로 부임한 덴마크 출신 토마스 프랑크세 감독이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선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인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역할 변화가 구단 내부에서 공식화된 가운데 미국 유력 매체 디 애슬레틱이 사우디 프로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는 지난 2일 손흥민과 프랑크 감독 사이에 직접 면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골드에 따르면 최근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과 대면에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주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골드는 손흥민이 잔류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이적을 원한다면 구단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용 방식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이적을 고려해도 좋다는 우회적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두 번째 시즌부터 줄곧 주전 자리를 유지하며 에이스로 활약해왔습니다. 2021년도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도 올랐고 리그 통산 114골을 기록하며 클럽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리그에서 7골 9도움에 그친 그는 체력 저하와 잔부상에 시달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시즌을 앞둔 지금 새로운 감독의 구상에 손흥민은 더 이상 핵심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해외 축구 이적 시장의 공신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미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1일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에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선수로 분류됐다며 특히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와 MLS 구단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스테인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목표를 이룬 만큼 이번 여름이 토트넘과 아름답게 이별할 최적기라는 의견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이적은 오는 8월 3일 한국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거취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언급된 손흥민의 행선지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미국인데요. 단기적인 이적료 수익 외에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 손흥민의 미국행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LS는 현재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뛰고 있으며 아시아계 팬층과 시장성이 높은 리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북미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은퇴 후 활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토트넘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공격진 구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풋볼 런던이 최근 실시한 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손흥민을 사우디 리그로 이적시키는 것이 구단의 재정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팬들이 단순히 팀의 레전드를 남기는 감성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손흥민 매각을 활용한 새로운 대체자 영입을 원한다는 점은 손흥민이 더 이상 팀의 절대적인 존재로 남기는 힘든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만큼 대대적인 공격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재정적 유연성과 전술적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존중의 표현이자 동시에 손흥민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구단의 핵심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이 주전 자리를 위해 토트넘에 남아 힘겨운 경쟁을 선택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커리어 후반기를 위해 다른 대륙을 택할지는 이제 손흥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아름다운 피날레를 뒤로한 채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마무리할지 혹은 또 한 번 팀을 위해 헌신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한 주루 예비치 중국 임시 감독은 중국 선수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주루 예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 국가대표팀은 2일 중국 다롄에 소집됐는데요. 중국은 4일까지 다롄에서 훈련한 뒤에 5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중국의 첫 경기는 오는 9일 대한민국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의 대결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절대적인 열세인데요. 38번 만나서 단 2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3번의 무승부, 23번의 패배로 인해서 공안증이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중국의 최근 한국전 승리는 2017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인데요. 2017년 승리 후 중국은 한국과 6번 만났는데 1무 5패입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패배했으며 단 1골도 넣지 못하는 굴욕적인 패배만 당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열세인데 중국은 주루 예비치 임시 감독을 믿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주루 예비치 감독은 한국팀을 상대로 좋은 전적을 갖고 있다. 2024년 웨이난 4개국 대회에서는 류청휘의 멀티골에 힘입어 중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을 2대 0으로 꺾었다. 또한 아시안게임을 앞둔 평가전에서는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1대 0으로 이겼다. 성인 대표팀은 한국의 열세지만 주루 예비치 감독은 한국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대단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주루 예비치 감독 역시 한국이 무섭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다롄에서의 첫 훈련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루 예비치 감독은 내가 중국에 온 첫날부터 내 생각을 선수들에게 전하려 노력해왔다.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은 강팀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을 상대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전술 개념을 현재 선수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국에서 맞붙게 될 상대들은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100% 집중해야 한다며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면 한국전에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 소우도 다롄에 도착한 중국 대표팀은 동아시안컵을 위해 본격 훈련에 돌입을 했다.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대와 명단이 대거 바뀐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다. 첫 상대는 한국이다. 손흥민, 이강인 등 스타들이 없고 K리그 스타들로 구성을 했다. 한국 2군을 상대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 대신 임시 사령탑으로서 지휘봉을 잡은 주루 예비치 감독은 의지가 남달랐다.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건 내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이 임무를 수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지도했던 선수들도 상당수다. 매주 중국 프로리그 경기를 봐 친숙한 선수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방대한 명단이 있었는데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선발을 했다. 훈련 기간이 매우 짧고 3일 뒤 한국으로 가 경기를 치러야 한다. 컨디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강팀이라 컨디션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에 온 후 한국팀과 여러 번 맞붙었다. 강팀 한국,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경기장에 나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신예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왕이둥, 콰이지원, 류청휘와 같은 2006년생 유망주들이 한국전에서 출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우닷컴은 한국은 이번 대회에 해외파를 소집하지 않고 K리그 선수들 위주로 구성했지만 여전히 전력이 강한 팀이다며 한국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면서도 이번 동아시안컵은 대표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실전 경험의 장이다. 올해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이들이 국가대표팀에서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다. 특히 왕이둥과 콰이지원 2명의 유망주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유망주들이 선전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